먼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운동연구센터 세미나 발표를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마련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그 R&D 연구를 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R&D 분야가, 농업 R&D 분야가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라는 측면에서 외부 또 내부적으로 많은 좀 비판이 존재한다는 걸 사실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농림연구센터에서 성과제과 효율화를 위한 어떤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하면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생각했던 것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연구원의 김홍상 박사님하고 제가 같이 해봤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 순서는 첫 번째 좀 서론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R&D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R&D 특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요. 그다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R&D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최근 많이들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로 미래부에서 R&D 혁신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고요. 또 과학기술 자문위에서 며칠 전에 농업 R&D 어떤 혁신에 관련된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규모가 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데 어떤 경제 살리기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미흡하다는 게 전반적인 문제의식이고요. 역시 농업 부분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쌀의 주곡이라든지 시설 원의 종자 개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용화, 사업화,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기술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할 듯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자연과학 쪽에 그 예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채소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물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만 부족해도 나머지 예를 들어서 99가지가 충분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그 생육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 경제학에서는 또 레온 TF 생산함수 그래갖고 어떤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을 때 하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1이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회, 자연환경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인데요. 이게 농업 R&D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R&D가 이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추진되고 분명히 성과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업 경영처라든지 농산업 기업이라든지 이쪽 민간 부분의 R&D 역량이 굉장히 공공 부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양축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우수하고 한쪽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농업 R&D의 기술 혁신 역량, 기술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식 하에서 좀 말씀드린 R&D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요. 이제 농업 혁신 시스템의 틀 속에서 그런 성과제과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좀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 R&D 현황 문제점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부는 농식품부는 계속 그 R&D 투자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 확대에 비해서 농업 자체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2014년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평균 예산이 약 9천억 원인데요. 그리고 7년 동안 연평균 7.7%씩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농림업 생산액을 보면은
2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2008년 39조에서 2013년 46조로 증가는 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뭐 4.1% 그치고 부가가치액 같은 경우는 약간 정체 상태고요. 그리고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 역시 그 R&D 증가율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R&D 투자에 비해서는 더디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한 지표상으로 볼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3페이지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이제 공공주도의 R&D로 인해서 민간의 R&D 참여가 여전히 이제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뭐 이러한 그 민간 R&D 촉진을 위해서 사실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뭐 에그로시드 펀드 같은 이제 전문 펀드 도입, R&D 전문 펀드 도입해서 기업에 대한 R&D 투자 촉진제도를 하고 있고요. 뭐 신기술 인증제 도입이라든지 각종 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다양한 그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숫자로 보면은 그 농림식품 분야 R&D는 약 1조 2,50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 부분의 R&D 지출액은 약 4,200억 원, 그래서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이 국가 전체와 비교해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 전체 R&D가 55조인데 기업체 R&D는 43조로 기업체의 비중이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농업 부분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그 식품 산업까지 포함된 수치여서 실질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산업에 속한 그 기업체 R&D 지출액은 266억 원에 그치는 굉장히 그 농업 생산 쪽 관련된 쪽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정부의 각종 정책 계획과 그 R&D 계획 간에, 그리고 또 R&D 계획들 간에 어떤 수립 단계부터 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서 그 정책과 R&D가 좀 이렇게 다소 엇박자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R&D가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데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는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서 R&D 투자액이 91년부터 약 2012년까지 2조 원에 달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농촌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가축분뇨의 오염, 이러한 악취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그 개별 기술이 전략적 투자라기보다는 개별 기술별로 투자가 돼서 R&D 자체 사업 과제가 소규모 백화점식으로 지원돼서 그 연구 과제들 간 시너지 창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과학기술 심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 경우만 해도 15개의 어떤 R&D 관련 계획이 있는데 그 수립 시기라든지 이러한 근거 분명 심의기구가 상의해서 계획들 간에도 R&D 계획들 간에도 그 연계성이 강화되기 좀 어려운 현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농림식품 R&D 정책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청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여기도 많이 와 계시지만 농업기술 실용화제도도 설립을 하고 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 평가원도 설립을 하고요. 또 최고 총괄 거버넌스 기구로서 이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도 설립을 해서 그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R&D를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일관성 있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가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이라든지 그런 정책 조정, 그런 기능도 하고 있지만 어떤 연구개발 사업의 어떤 성과와 평가를 관리하는, 그리고 심의하는 그런 게 좀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에서도 예산 투자의 어떤 방향 정도 심의하는, 그리고 좀 약간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청 간의 5페이지입니다. 부청 간의 어떤 그 다른 체계로 사업이 관리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농진청은 19개 연구개발 어젠다, 농림축산식품 7대 산업투자예요. 이게 조금 다르게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추진되고 관리됨으로써 좀 통합이 연계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용화 사업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정부의 정책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농산업 현장의 어떤 참여와 역량이 향상돼야 된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부처는 이제 농산 현장의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정부 주도화 되다 보니까 현장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예로 이제 최근 이제 농업과 ICT 융합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농산 현장의 참여와 역량 부족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애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다들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네덜란드의 그 시설 원예 농업이 발전한 것은 좀 정부의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기준들, 예를 들어 뭐 GAP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 농산업 업체와 농업 경영체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서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ICT 융합 확산에 있어서도 정부 지원과 함께 그 어떻게 보면 농산업 기업체 그리고 경영체 뭐 혁신 역량이 좀 키워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R&D 역량이 취약하고 침체에 미흡하다는 것인데요. 국가 차원의 농업 R&D를 그대로 지역에 옮기면 고스란히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지역 특화 농업이라든지 농업의 6차 산업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들 다 이제 지역 기반한 그리고 산업의 협력에 의한 그런 R&D를 어떤 사업의 한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R&D의 어떤 그 추진 체계라든지 또 R&D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중앙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그런 R&D가 추진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남 함양군에서 어떤 여주, 숭의, 장례사업 등에 대한 어떤 그 기능성 관련 연구 그리고 가공제품에 관련 연구 수요가 있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그 연구 개발과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러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간략히 제시를 해봤고요. 6페이지부터 이제 농업 R&D 특성에 관련 관점 정립을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정부가 그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농업 자체의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농업 자체의 또 특수성이 있고 R&D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의 특성은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다른 산업에서 굉장히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뭐 외부 경제, 농업의 어떤 뭐 식품 안보라든지 공공성 부분도 있고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투입지 어떤 불안정 경쟁도 있고요. 그리고 4대 간 자원 배분 문제도 있어서 농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업은 또 거기에다 더불어 좁은 토지, 또 고령화된 중소농 위주의 어떤 농업 구조, 그리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분산된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의 생산, 뭐 국제시장, FTA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 개방과 그로 인한 경쟁이 심하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D 역시 농업과 비슷하게 경제적으로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뭐 비배제성이라든지 비경합성 이런 인한 공공지적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외부 효과, 뭐 수학 체증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R&D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인가? 결론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8페이지입니다. 그 농업 R&D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이제 결론 쪽으로 가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어떤 고민의 틀로서 농업 혁신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 먼저 개념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창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창조 경제를 국정과제 핵심으로 하고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그 오래전부터 지금도 사실 다시 혁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왜 혁신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새롭거나 중요하게 개선된 재화 서비스 공정,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 기업 내부 및 외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주식적 체계의 도입을 의미합니다. 기술, 요거 조금 더 기술 혁신은 새로운 주식적 체계의 도입 외에 제품, 서비스, 공정 이런 게 어떤 새로운 재화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혁신이나 기술 혁신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농업혁신 시스템이라는 틀 속에서 농업 R&D 정책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농업혁신 시스템이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농식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며 새로운 조직 형태를 구성하는 관련자들의 네트워크이자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를 포괄하는 것이다 하고 월드뱅크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어떤 협력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여기서의 어떤 혁신 시스템의 요소들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경제, 사회, 환경과 같은 그 시스템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있을 것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정책, 제도, 규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R&D에서 나온 결과물을 어떤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하는 그런 농업 경영처라든지 농업 관련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을 통해서 나온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는 시장 및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협회라든지 뭐 투자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컨설팅 회사라든지 하는 관련 지원기관 또는 중간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관 주체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그런 새로운 혁신 역량과 그런 것들이 다시 경제, 사회, 환경에 변화시키고 이렇게 어떤 다이나믹한 구조를 혁신 시스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ECD는 이제 2013년에 그 세계 각국의 어떤 그 농업 혁신 시스템의 모습들과 변화 방향, 그 특징들을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간략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페이지, 10페이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과거는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연구기관의 공급주도 혁신에서 최근에는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 및 그런 시장과 수요자의 중심의 어떤 혁신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10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전략을 개발하고 우선순위 설정하는 그 농업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농가이라든지 이런 체제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농업 혁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과 이행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성과 관리라든지 평가 관련 같은 게 계속 강조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그 흐름에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혁신 시스템의 주체가 그리고 농업 혁신 시스템과 타 분야의 어떤 혁신 시스템 크게 나가서 국가 혁신 시스템과의 어떤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라든지 조직 변화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지금 국가과학에서 심의회가 있고 지금 김은정 박사님 오셨겠지만 저기 안에 또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고요. 각 분야 그 산업들이 또 그 안에 분과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들이 이러한 모형이라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융합연구 촉진하는 것들도 이런 하나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민간의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 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공공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농업 R&D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기업체들의 민간의 참여를 굉장히 촉진하고 그것을 계속 증가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들이 그 기업체가 이제 주간 연구기관이 되는 그렇게 이렇게 규정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지도보급과 관련된 그 공공 서비스의 분권화가 되고 민간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이제 뭐 국제 간 국가 간 협력. 당연히 농업이라는 것이 뭐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식품 안보 굉장히 환경적 문제, 전 세계적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때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농업 교육의 경시와 젊은층의 농업 외면, 그리고 농업 부분 인적 자원의 약화, 그리고 농업 종사자들 간의 어떤 지적 지식, 연구 지도 간의 간절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좀 농업 R&D 분야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이런 특징에 관련돼서 농업 R&D 혁신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인데요. 이거는 앞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바로 11페이지 그 농업 R&D 성과 제고를 위한 그 농업 혁신 시스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앞에 나왔던 그 농업 R&D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설명드렸던 52개 그 제언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농산업 기업과 농업 경영체가 그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이라는 걸 이제 다른 표현은 뭐 실용화 사업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걸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혁신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제대로 실용화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자가 시장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그 생산이나 서비스, 그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주체는 농산업 경영체 그리고 농업 경영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연구개발 주도로 해갖고 그 연구자가 개발하고 이거를 써보세요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지금 현재 어떤 세계적인 흐름상에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농업 경영체의 어떤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즉 농업 경영체 관점에서 농업 경영으로 인한 농산업 경영으로 인한 그 위험을 어떤 정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경우 그 농산업 경영체나 농업 경영체나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하고 그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 세계 제2의 어떤 수출 대국이 될 수 있던 배경이 그 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그 농산업 경영체 중심의 어떤 혁신 주체로 농산업 경영체가 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그 제안을 해보면은 혁신 플랫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어떤 기술의 지도와 보고 그 산업화를 통한 R&D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면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이제 주도로 현장에 그 R&D 수요를 개발하는 것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 스스로 그 기술 개발 수요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연구 개발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그 플랫폼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농산업 경영체 스스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그 1단계 저희가 지금 안을 제시해 보면은 1단계에서는 농업산업 경영체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2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개발된 기술과 정책을 파악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3단계에 가서는 개발된 기술이 부족하다면 같이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또는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요. 또는 부족한 정책이 있다면은 그 정책이라든지 제도, 규제 같은 거를 좀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R&D와 또 정책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플랫폼은 어떤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간에 좀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좀 시도를 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져 왔고요. 또 그렇게 좀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농업 현장에서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는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R&D 투자가 활성화가 추진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농협이나 이제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에서도 경제사업, 금융사업뿐만 아니라 R&D 기관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R&D에 있어서의 어떤 농협의 역할을 조금 정립해 보고 중점 투자 방안을 설정함으로써 농협 자체 좀 R&D 관련된 역할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풍목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공공연구기관과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R&D 영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이제 생산자 단체 바우처 지원 사업의 도입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생산자 단체들이 스스로 필요한 연구 개발을 신청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부가 같이 매칭을 함으로써 연구 개발 수행하는 것으로서 보다 좀 적극적인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좀 촉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민간 R&D 전문 대행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농식품 분야 기업 부설 연구소 활성화라든지, 대학과 연계한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그거를 위한 기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15페이지로 가서 이제 기술 금융을 통한 개발 기술의 어떤 농산업 현장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 금융 부분은 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담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충분히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술력, 농업 부분에 특화된 어떤 기술력 평가 모형 개발이라든지 평가자금 지원,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신용보증서 발급 체계를 좀 강화한다든지, 그 R&D와 사업화가 연계된 그 R&BD 사업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농업 혁신 시스템의 생태계, 그리고 기술사업화의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체들 간의 어떤 역할도 분명히 하고 유적인 협력을 통해서 농업혁신 기반 촉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나온 내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6페이지로 가면은 혁신적인 어떤 R&D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농업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 R&D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도 발표되고 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을 하나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혁신적인 연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그 중에서 좀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렇게 연구를
처음에는 많은 기관들이 수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바탕으로 이렇게 좁혀가는, 그래서 그런 제도인데요. 농업부는 역시 기관에 대한 체계의 어떤 R&D 정책을 통합하면서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 기획, R&D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기획을 하고 그런 업무를 좀 최우선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농업 R&D 방향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구청의 어떤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좀 보다 좀 강력하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했던 예산심의조정위원회라는 걸 실시해서 서로 역할이라든지 어떤 분야를 할지 조금 더 좀 심의하고 조정하는 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나 추진체 관련돼서는 어떤 R&D 추진 부서, 정부 내 R&D 추진 부서의 어떤 위상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 정책 사업 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계획 간의 연계라든지 또 다른 정책 계획 간의 연계 간의 그 계획 간의 연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 정책 부서, 사업 부서의 관계도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연구 조직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기술 이전, 사업화 관련 기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재정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이제 지역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해서 지역 시장 및 소비자 특화, 이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그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정부 R&D 차원에서 어떤 관리 체계에 들어오고 있지 못해서 많은 R&D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R&D라든지 국가 R&D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R&D와의 그 어떤 연계라든지 약해하고 중복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추진 체계 어떤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근본적으로 그 농업 경영체와 농산업 기업이 그 농업 R&D 혁신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좀 새롭게 모색해야지만 전체적인 국가 R&D가 농업 부분의 국가 R&D 역량이 높아질 수 있고 농업 부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예로 이제 ICT 분야를 좀 예를 들어보면 1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왔듯이 농산업 경영체, 여기서는 이제 ICT 기업과 농업 현장의 농업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두 축이 혁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 기술인가 찾아내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거를 바로 ICT 업체의 사업화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농업에 적용하고요. 그럼으로써 농업의 어떤 생산성이 향상되고 병행비가 절감되고 신제품이 개발되면 농업 부가 가치가 증대하고 농가소득이 증대하고요. 이러면서 농업의 질과 양이 향상되는, 그러면서 농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IT 산업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농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 혁신의 모습이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